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김수빈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새로운 이동 수단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들의 새로운 이동수단, 온디맨드 모빌리티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어요. 네, 그럼 공유 경제가 무엇이죠? 네, 공유경제란 경제적 재화,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들과 나눠 쓰는 협업 소비를 말하는데요. 네,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여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인 도서관을 떠올리시면 공유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유 경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온디맨드와 온디맨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온디맨드 모빌리티는 앞서 설명드린 공유 경제를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먼저 온디맨드는 ICT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배고플 때 음식 배달을 시키고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 개념을 이동수단에 적용한 것이 온디맨드 모빌리티인데요. 소비자가 원할 때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 모빌리티는 온디맨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빌리티를 이용자들이 공용으로 나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운행 시간에 맞춰서 이동수단을 이용했다면 온디맨드 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온디맨드가 익숙한 듯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온디맨드 모빌리티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4050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MZ세대는 소유보다는 공유 경제를 통한 소비를 선호합니다. 혼자 사서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 공유 모빌리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도심과 같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일반 차량 대비 교통 체증 문제에서 비교적 유리한 면이 있어서 온디맨드 모빌리티를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로 청년들이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유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도 과거보다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쉐어링과 라이드 쉐어링, 카헤일링과 라이드 헤일링입니다. 네. 먼저 카쉐어링은 사업자가 소유한 차를 소비자에게 단기 공유하는 것인데요. 앱을 통해서 지정 영업소가 아닌 시내 거점에서 차량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렌터카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드 쉐어링은 미국의 우버처럼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목적지 방향이 비슷한 개인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 카헤일링은 이동을 원하는 장소로 공유 차량을 가져다주는 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라이드 헤일링은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호출형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호출형 택시 서비스가 라이드 헤일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카쉐어링뿐만이 아니라 뭐 라이드 쉐어링, 카헤일링 등 자동차 공유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합친 셔클 서비스입니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승객 중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묶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료보다는 비싸지만 어디든 택시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셔클 서비스는 앞에 나온 네 가지 서비스 개념 중에서 어떤 서비스와 좀 유사한가요?
네, 셔틀 서비스는 라이드 풀링이라는 또 다른 개념의 서비스인데요. 이용 방식만 놓고 본다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조금 유사하지만 기본 틀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승객을 탑승하는 버스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노선이 고정되어 있는 버스와 달리 한 지역 내에서 승객들의 탑승지와 목적지에 따라서 노선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서비스는 또 어떤 거죠? 두 번째로는 단체 이용객을 위한 셔틀 서비스입니다. 한 모빌리티 회사는 새로운 방식의 셔틀 온디맨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전세 버스 대절 절차를 간소화해서 일정과 노선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요금 조회가 가능하고 사전 등록 카드가 있다면 실시간 결제도 가능합니다. 네. 또한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그룹과 노선 공유도 가능합니다. 네. 가족 여행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자동차를 구독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한다고요? 네, 구독 한 번으로 내 자동차가 생기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입니다. 네.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자차를 소유한 것처럼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고 니즈에 따라 다양한 차량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자동차들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회사의 자동차 구독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차량 관리, 보험료, 자동차세와 같은 부대 비용은 기업이 관리해주고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 때문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차량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다음은 대학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네. 친환경적이고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해소할 수 있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이용한 후에 따로 지정된 반납 장소가 없어서 반납 시에는 서비스 지역 내의 실내를 제외한 원하는 장소에 세워두면 되는데요. 네. 보행자, 자동차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도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긴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특히 안전에 좀 유의를 해서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빌리티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 사업입니다. 네. 대표적인 서울시의 따릉이를 비롯해 창원시, 세종시 등에서 공유 자전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꺼려진 사람들이 평일에는 공용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나들이 용도로 이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이용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용료와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빈 학생은 이 온디맨드 모빌리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이번 주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한번 공유 킥보드를 이용해 봤었는데요. 네. 걸어가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짧은 그런 애매한 거리를 이용할 때 이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공용 킥보드 평균 이용 시간이 8분이라고 하는데요. 음. 저처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공유 킥보드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걸로 보나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온디맨드 트렌드를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온디맨드 보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온디맨드 모빌리티처럼 주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과 필요한 부위만 선택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온디맨드 보험이 MZ세대들을 공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비중이 늘어난 택시기사나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해 영업기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더 많은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은 청년들의 새로운 이동수단, 온디맨드 모빌리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수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